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드리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네, 오늘은 소통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소통을 남과 한다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이것이 밖으로 우러나와서 또 누군가의 관계를, 비즈니스를 더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하나의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인공지능이 첨단 정보기술과 초연결이 되는 초산업시대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이 점점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밀어내고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히브리대 교수이자 호모데우스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과목의 지식과 정보를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답니다. 왜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될 역량은 첫 번째가 감정 지능을 높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마음의 균형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 지능을 높이고 마음의 균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적는 것만으로도 역량이 강화되는 아주 쉬운 방법.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일기를 써보셨습니까? 네, 그 일기 이렇게 썼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리고 잤다. 예, 이렇게 쓰는 방학 숙제 마지막 날 몰아서 한 달치를 쓰는 이런 일기만 써보셨잖아요. 네, 근데 진정한 일기는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힐링을 주는 이런 일기가 정말 좋은 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기를 쓸 때 나 자신과의 어떤 내적 소통이 일어나고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힐링이 돼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일들도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 지수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자존감과 자신감도 상실되거나 또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우리 몸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통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조차도 감사일기나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무언가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나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일기를 씁시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아, 네,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혹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소위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혹은 기분이 나쁘고 이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규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벌써 10년째 제가 쓰고 있는 감사일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감정에 일희일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 되면서 이것도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점점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제 마음의 근육이 커진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긍정 심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도 높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겁니다. 근데 일기를 잘 안 써보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해보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연말이거나 연초이시라면 한 해 동안 정말 고마웠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10가지 정도를 적어보시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아니면 정말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한 10분 정도를 떠올려 보셔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제일 먼저 오겠죠. 하지만 번호가 내려갈수록 정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슴 가득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매년 1월 1일 날 인왕산 해돋이를 보러 산행을 하고요. 내려오면 작년이죠. 예, 작년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 고마운 분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매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뭘 할까? 한번 신년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해서 올해 이루고 싶은 드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례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걸 쓰기 전보다 쓰고 난 후에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요. 아이들이 삶에 대한 태도와 또 자세도 훨씬 좋아졌다는 걸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쓰시는 요령은요, 제가 일부러 하나 양식을 띄워드렸는데요. 하루에 하나만 쓰십시오. 처음에는 한 가지만요. 너무 많이 쓰려고 욕심을 내시면 연속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쓴다. 나는 하나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조금 더 쓰고 싶으시면 뭐 더 쓰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가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되, 하나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건요, 날짜 밑에 연속 몇 일째 쓰고 있다라는 그 연속 일수를 꼭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 연속 일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일종의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속으로 한 800일이 넘게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연속 일수가 중단이 되는 게 싫어서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결론은 감사일기를 매년 쓰고 있고 매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이 하고 있는 매년 하는 행사들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매년 모이게 되면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2021년을 맞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시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그리고 고마운 분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걸 통해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채워보시는 거, 이것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의 균형, 그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가 호감을 느끼고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적대적인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신뢰감이 넘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호의적인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감사의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해오시는 일 위에 또 감사일기를 하나 더 올려보시고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